빨강머리 앤. 20대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앤의 성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웃고 넘어져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그 태도가 마치 저와 함께 자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앤은 밝고 씩씩한 소녀였고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제 삶에도 옮겨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고 나니 그때와는 다른 힘듦이 생깁니다. 하루를 버텨내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는데 예전처럼 쉽게 기운이 나지 않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버겁고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날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예전 같은 에너지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왜 그때 나는 이 소설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왜 앤의 말과 태도가 오래 마음에 남아있었을까? 다시 떠올려 보니 앤의 긍정은 마냥 밝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 오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일을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의 저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만 달려가야 할 때의 성장담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은 시기에 다시 힘을 건네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다시 꺼내들고 싶어졌습니다.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슷한 시간을 지나온 누군가에게도 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소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더 열심히 살자고 말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은 날에도 마음까지 함께 지치지는 말자고 곁에 앉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작은 기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앤은 환영받기 전에 먼저 세상을 환영한다. 초록지붕 집으로 가는 길에서 앤은 창밖을 놓치지 않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앤은 풍경 하나하나에 눈을 고정합니다. 나무와 들판, 이름도 모를 길과 하늘의 색깔까지. 앤은 그 장면들에 차례로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여유로워서가 아닙니다. 설렘이 넘쳐서도 아닙니다.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에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래서 앤은 먼저 마음이 붙잡을 무언가를 만듭니다. 기대가 어그러질 가능성 앞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기대할 이유를 만들어보는 쪽을 택합니다. 앤의 상상은 현실을 덮어버리는 꿈이 아닙니다.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아이는 이미 여러 번 어른들의 결정에 의해 어디론가 보내졌고 그때마다 마음을 걸 곳을 찾지 못한 채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부터 세상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밉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견딜 수 있을지도. 앤은 그렇게 자신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이 세계를 환영합니다.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을 차갑게 계산하기보다 적어도 마음만은 차가워지지 않게 지키려는 태도. 이 소설의 온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정해집니다. 이야기는 사랑받는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려는 한 아이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빨강머리 앤의 첫 장면은 밝아서가 아니라 애써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따뜻합니다. 2. 잘못 도착한 아이는 자기 존재가
틀렸다고 느낀다. 애는 이 집에 오기로 예정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초록지붕 집이 기다리던 건 말없이 일손을 도울 남자아이였고 앤의 이름은 그 계획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앤의 도착은 환영이 아니라 당황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정확히 어긋난 존재로 마치 잘못 배달된 물건처럼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어른들이 설명해주기 전부터 앤은 이미 눈치로 알아챕니다. 말의 속도, 시선의 방향,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이 여기에 있어도 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래서 앤의 태도는 처음부터 조심스럽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괜히 미움을 사지 않을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살핍니다. 그런데 동시에 앤은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침묵으로 기다리기에는 이 아이가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앤의 말 많음에는 설명하려는 마음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아이라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여기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아이에게 사랑은 늘 불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주어지기도 전에 사라졌고 약속되기보다는 취소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앤은 사랑받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다시 버려지지 않기 위해 말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면 앤의 수단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건 제잘거림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이어붙이려는 필사적인 언어입니다. 잘못 도착한 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건 혼나는 것도 거절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보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앤은 여기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자기 마음을 먼저 내어놓습니다. 상상도, 감정도, 말도 아끼지 않고 꺼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앤을 귀엽게 보지 못합니다. 조금 웃다가도 마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애쓰는 것은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존재해도 되는 자리를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빨강머리 앤은 선택받은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에서 밀려났지만 끝내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3. 말이 많은 아이는 혼자였던 시간을 오래 품고 있다. 앤은 침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진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오면 마음이 먼저 긴장합니다. 침묵은 앤에게 휴식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통로에 가깝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던 시간, 누군가의 대답을 기다리다 끝내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날들이 그 틈으로 다시 스며듭니다. 그래서 앤은 조용해지기 전에 말합니다. 상대가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자기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말들은 항상 정리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길고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직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앤의 말 많음은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던 시간 속에서 혼자 생각을 키워야 했던 아이의 습관입니다. 혼자였던 아이는 머릿속이 늘 바쁩니다. 생각이 멈추면 외로움이 바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앤은 생각을 말로 바꾸고 말을 상상으로 이어붙입니다. 이 상상들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 홀로 남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잠시라도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앤이 혼자 말을 이어가는 장면들은 가볍게 웃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수다가 아니라 혼자였던 시간을 견뎌온 아이의 호흡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멈추면 자신도 사라질 것 같은 불안. 그래서 계속 이어가야 했던 이야기들. 앤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 자신을 남겨두기 위해 말을 선택한 아이입니다. 앤의 말 많음은 성격이 아니라 외로움이 남긴 흔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흔적은 이 소설이 단순히 밝은 소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혼자였던 아이가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야기임을 알려줍니다. 4. 상상력은 도피가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기술이다. 앤은 현실이 차갑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늘 친절하지 않다는 것도, 세상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앤은 현실을 부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없는 척 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아닌 척 넘기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각도를 바꿉니다. 초록지붕 집에 도착하기 전, 아직 이곳이 자신을 받아줄지 알 수 없을 때도 앤은 길과 나무와 하늘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풍경들의 이름을 붙이고 자신만의 의미를 더합니다. 그 행동은 현실을 덜어내기 위한 상상이 아닙니다.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앤에게 상상력은 도망칠 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버팀목입니다. 어른들의 말이 차갑게 들릴 때도, 자기 자리가 불확실해 보일 때도 앤은 상상으로 마음을 보완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감각,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여지. 어떤 날에는 그 상상이 과해 보일 정도입니다. 말이 길어지고 감정이 넘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어긋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함 덕분에 앤은 꺾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그대로 부딪혀 마음까지 다치지 않도록 한 겹의 완충장치를 만들어두는 셈입니다. 앤은 상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돌봅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 장치도 없이 현실만 정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의 마음이 아직 너무 여리다는 것을. 그래서 앤은 현실을 버리는 대신 현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앤의 상상력은 점점 다듬어지고 과장된 표현은 줄어들지만 마음을 살리는 방향은 그대로 남습니다. 앤의 상상력은 밝음의 증거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은 어린 시절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생애 기술로 남습니다. 5. 마릴라의 엄격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다. 마릴라는 단정합니다. 말투는 간결하고 생활은 정확하며 감정은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집의 규칙은 늘 먼저 말해지고 따뜻한 말은 늘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앤에게 처음 비친 마릴라는 환영보다 판단이 앞서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기대하면 실망할까봐 마음을 내주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는 어른. 하지만 이 엄격함은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벽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식에 가깝습니다. 마릴라는 오래도록 혼자 살아왔고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쉽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덜 아프고 상처도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앤을 대하는 마릴라의 태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앞에서 자신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보다 규칙을 먼저 내세웁니다. 마릴라의 사랑은 칭찬보다 훈계로 나타나고
포옹보다 일상의 질서로 드러납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이 모든 규칙은 차갑게 보이지만 사실은 앤이 이 집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앤은 처음엔 이 규칙들이 숨막히게 느껴집니다. 말이 많고 감정이 앞서는 아이에게 정돈된 기준은 늘 버거운 것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앤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 규칙들이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살아가도 된다는 전제라는 것을. 혼나도 쫓겨나지 않고 실수해도 자리가 지워지지 않는 경험 속에서 앤은 처음으로 남아도 되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배웁니다. 마릴라는 여전히 말로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앤이 떠나지 않도록 집을 유지하고 일상을 지키고 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이 침묵의 지속이야말로 마릴라가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마릴라의 엄격함은 차가운 성격의 증거가 아니라 상처를 알기에 더 조심스러운 어른의 얼굴로 남습니다. 그리고 앤은 그 조심스러운 사랑 속에서 처음으로 머물러도 되는 삶을 배워갑니다. 6. 매튜의 다정함은 말보다 먼저 앤을 안심시킨다. 매튜는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낯선 아이가 집에 왔을 때도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설명이나 판단이 아니라 잠깐의 망설임과 조심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앤은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처음으로 긴장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매튜는 아이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묻지 않고 왜 이런 아이가 왔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앤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차를 타고 오는 길에서도 집 안에 들어와서도 매튜는 앤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말을 이어갈 때 중간에 끊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봐 줍니다. 그 태도는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당장 쫓겨나지 않는다는 신호. 앤은 매튜 앞에서 조금씩 숨을 고릅니다. 말을 멈추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처음으로 잊어봅니다. 매튜의 다정함은 특별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크게 웃어주지도 않고 길게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아이에게 이런 존재는 드뭅니다. 세상은 늘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증명하라고 재촉했으니까요. 그래서 매튜의 침묵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허용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자신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용. 앤은 이 다정함 속에서 세상을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항상 평가부터 하지는 않는다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관계가 있다는 것. 매튜는 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앤이 세상을 다시 믿어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남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매튜는 이야기 속에서 늘 조용하지만 앤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가장 크게 남아있는 인물로 자리합니다. 그의 다정함은 말로 남지 않고 행동으로도 과시되지 않지만 상처 입은 아이에게는 다시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7. 실수에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경험이 앤을 바꾼다. 앤은 자주 실수합니다.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고 감정이 앞서 상황을 키웁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끝은 늘 엉키기 쉽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참을성 없는 아이처럼 보이고 가끔은 괜히 일을 만들고 집안은 시끄럽게 하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특별한 이유는 앤의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 뒤에 이어지는 장면들에 있습니다. 앤은 혼이 납니다. 마릴라는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규칙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앤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같은 식탁이 놓이고 같은 집안일이 이어지고 앤은 여전히 그 집에 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험은 앤에게 낯설고도 깊은 충격을 줍니다. 이전까지 앤이 알던 세계에서는 실수가 곧 떠남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다시 보내졌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앤은 실수할 때마다 관계가 끝날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눈치를 보고 말이 빨라지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듯 설명하려 듭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꾸중은 있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실망은 표현되지만 관계는 유지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늘 긴장으로 굳어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틀리면 끝이다 라는 생각 대신 고쳐볼 수 있다는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경험입니다. 앤은 더 이상 완벽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감정이 앞서지만 이제는 그 실수를 자기 존재 전체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앤은 처음으로 배웁니다. 사람은 잘못을 해도 관계 안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앤의 성장은 갑자기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덜 두려워하고, 조금 덜 움츠러들고, 조금 더 자기 자신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서 앤은 알게 됩니다.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관계가 이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란다는 것을. 8. 자존심은 상처의 다른 이름일 때가 있다. 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쉽게 날이 섭니다. 작은 말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사소한 장난에도 표정이 굳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존심이 강한 아이처럼 보입니다. 고집이 세고 한 번 마음을 닫으면 쉽게 풀지 않는 아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존심의 바닥에는 오래 흔들려온 질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일까? 앤은 그 질문에 확신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은 늘 불확실했고 머무는 자리는 늘 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언제든 다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이 자주 고개를 듭니다. 이 불안 앞에서 앤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쉽게 웃어넘기지 않고 무례한 말에 선을 긋고 자기 가치를 가볍게 취급하는 순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 합니다. 이 태도는 때로 고집처럼 보입니다.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과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설은 이 모습을 단순한 미성숙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앤의 자존심은 우월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길버트와의 관계에서 이 면모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가벼운 놀림 앞에서도 앤은 웃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볍지 않다는 걸 자기 마음이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앤의 단호함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가장 원초적인 요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앤은 자존심을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건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 자기 자신도 함께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앤의 자존심은 조금씩 변합니다. 날이 서 있던 모서리는 관계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자존심을 버린 결과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더 이상 혼자서 자신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강머리 앤에서 자존심은 없애야 할 성격, 결함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흔적으로 남습니다. 9. 길버트의 첫 장난은 가벼움이었지만 앤에게는 오래된 상처였다. 길버트의 말은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정도의 장난이었습니다. 상대를 낮추려는 악의도, 깊이 생각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어설픈 친근함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앤에게 그 말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귀에는 이미 수없이 들어왔던 말들이 겹쳐서 들리기 때문입니다. 앤은 오랫동안 외모와 말투, 태도까지 늘 평가받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던진 말이라 해도 그 말이 남긴 흔적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앤은 그 장난을 웃음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반응은 과민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선을 허물어버리면 자기 마음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길버트는 당황합니다. 자신의 말이 이렇게까지 큰 반응을 불러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간극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앤의 단호함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청입니다. 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과가 없으면 웃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고집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엄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두 아이의 갈등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사람마다 건드리면 무너지는 지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대개 말로 설명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오래 쌓여 있다는 것. 앤은 그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웃으며 넘기지도 않습니다. 대신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아니라는 경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선택은 앤이 아직 미숙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첫 번째 자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길버트와의 이 첫 만남은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되었지만 앤에게는 자기 마음의 깊이를 확인하는 순간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쉽게 던진 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참고 살아온 시간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0. 앤의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다. 앤은 길버트를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져도 그 거절은 오래 유지됩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이미 사과도 있었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순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앤에게 이 문제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이 거절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남겨둔 약속에 가깝습니다. 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 앞에서 무너지는지, 어떤 시선 앞에서 작아지는지. 그래서 앤은 그 지점을 다시 건드리는 관계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우위를 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앤이 지키려는 것은 관계의 승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기준입니다. 나를 하찮게 대하는 방식으로는 친해질 수 없다는 선언. 이 선언은 상대를 밀어내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앤은 더 이상 상처를 참고 웃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자기 감정을 접어두지도 않습니다. 대신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는 아닌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 장면에서 앤은 처음으로 자기 편이 됩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자기 마음을 희생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앤의 거절은 차갑지 않습니다. 미움도 오래 끌지 않습니다. 다만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남겨둡니다. 시간이 지나 길버트가 변하고 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앤의 기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야 두 사람의 관계는 다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은 앤이 완고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성숙해지는 데에는 시간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거절은 성장의 지연이 아니라 성장의 방식입니다. 자기 존엄을 지킨 뒤에야 비로소 관계를 다시 열 수 있다는 것을 앤은 몸으로 배웁니다. 앤의 거절은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성숙한 선택으로 남습니다. 11. 길버트는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잘하려는 사람으로 남는다. 길버트는 처음부터 앤의 앞을 가로막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등장은 대결보다는 자극에 가깝습니다. 서로를 밀어내기보다는 서로의 속도를 확인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처음의 장난은 미숙했습니다. 그 가벼움이 앤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길버트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길버트는 앤을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앞서기보다 같은 선에서 달리려 합니다. 그는 앤의 성취를 자기 자존심의 위협으로 보지 않고 함께 기준을 높이는 계기로 받아들입니다. 이 소설에서 두 사람의 경쟁은 순위를 겨루는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빛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성실하게 자신을 다듬느냐의 문제로 그려집니다. 길버트는 앤의 능력을 숨기지 않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뒤에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앤이 잘할수록 자신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태도는 앤에게 낯선 경험입니다. 그동안 앤이 겪어온 경쟁은 늘 비교와 열등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버트와의 관계에서는 경쟁이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앤은 더 예민해지기보다 더 정확해집니다.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 자기 실력을 차분히 쌓아갑니다. 길버트는 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깔린 경쟁은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길버트 역시 변합니다. 처음의 가벼움은 사라지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가 남습니다. 그는 자기 성장에 타인의 성장을 포함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길버트는 이기기 위해 남아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함께 자라기 위해 곁에 머무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N에게 이 관계는 안전한 자극입니다. 뒤처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자극. 빨강머리 N이 그리는 이상적인 관계는 바로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넘어서는 성공이 아니라 서로를 기준 삼아 조금씩 더 나아지는 성장. 그래서 길버트는 연인의 전조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는 N의 삶에서 경쟁의 얼굴을 한 가장 건강한 동반자로 자리합니다. 12. 우정은 N을 현실로 연결해주는 첫 다리다. 다이애나는 N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함께의 경험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약속하고, 같은 비밀을 나누는 사람. 그 단순한 관계가 N에게는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N은 그전까지 사람과의 거리를 혼자서 상상으로 메워온 아이였습니다. 외로움이 길어질수록 머릿속 세계는 더 풍부해졌고 그 세계는 N을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사람의 세계와는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이애나를 만난 뒤 N의 하루에는 기다림의 대상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하루를 보내고 다시 만날 약속을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 변화는 N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관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이애나와의 우정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해도 있고 작은 실수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N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이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고아였던 N에게 이 깨달음은 특별합니다. 관계는 늘 조건부였고 머무는 자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와의 우정은 즐거움을 넘어 확신이 됩니다. 세상에 내가 놓일 자리가 있다는 확신. N은 더 이상 사람을 상상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은 나누고 서운한 마음은 말로 전하며 현실의 관계를 하나씩 배워갑니다. 이 과정에서 N의 상상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역할이 바뀝니다. 혼자 버티기 위한 도구에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언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우정은 N을 상상의 세계에서 끌어내리기보다 현실의 세계를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이애나는 N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N이 혼자서 건너야 했던 현실의 강 위에 처음으로 놓인 다리가 됩니다. 이 다리를 건너며 N은 알게 됩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조금 더 분명히 갖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빨강머리 N에서 우정은 부수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중심에서 N을 현실로 연결해주는 가장 처음의 통로로 남습니다. 13.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남는다. 매튜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초록지붕집은 눈에 띄게 조용해집니다. 말수가 적었던 사람의 부재는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습니다. 가구는 그대로이고 창밖의 풍경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하루를 지탱해야 할 무게는 마릴라 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마릴라는 여전히 단정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책임을 앞세우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N은 그 얼굴 너머를 봅니다. 마릴라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는 숨겨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N은 알아차립니다. 그 무렵 N 앞에는 다른 길이 열립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어린 시절의 N이라면 그 문을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떠나는 것이 곧 성장이라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N은 그 선택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N은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늘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곁에 남는 방식으로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도 지켜보던 마음이 사람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를 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앤은 마릴라를 바라봅니다. 위로의 말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남는 선택을 합니다. 이 결정에는 비장함도 희생의 표정도 없습니다. 억지로 참아내는 기색도 없습니다. 앤은 이제 사랑받기 위해 머무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 작아 보여도 속이 깊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접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내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머무름이 두려움이 아닌 선택이 되었을 때 그건 더 이상 뒤로 물러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책임지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앤은 더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지금의 자리에 자기 마음을 두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성장이 꼭 떠나야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4. 성장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되는 과정이다. 앤은 분명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앤이 사라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전히 상상력은 살아있고 감정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앤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말을 잘못한 날에는 그 하루 전체가 틀린 것처럼 느꼈고, 누군가의 표정이 굳어지면 자기 존재까지 부정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앤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실수는 사라져야 할 증거가 아니라 다시 고쳐볼 수 있는 흔적이라는 것을. 예전의 자신을 떠올릴 때도 앤은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남아있어도 그 시절의 자신을 완전히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성격이 차분해졌기 때문도 세상이 갑자기 친절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앤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눈을 조금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기면 사람은 훨씬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앤의 성장은 더 현명해졌다는 선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된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빨강머리 앤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공이나 성취의 장면이 아니라 자기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끌어안는 태도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조금 덜 몰아붙이며 계속 살아가 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앤은 항상 밝았던 아이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오해받고 마음이 다치는 순간을 피하지 않고 그 안을 통과해온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앤의 에너지는 억지로 웃는 밝음이 아니라 부딪히고도 삶을 미워하지 않으려 했던 건강한 힘에 가깝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작은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말을 붙여보고, 의미를 붙여보고, 사람을 다시 믿어보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방식. 그게 앤의 기운이고 우리에게 남는 기운입니다. 살다 보면 밝아질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삶을 미워하지 않고 마음을 닫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기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앤이 지닌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가 닿아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조금이나마 보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 루시 모드 몽고메리는 캐나다의 소설가이자 기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외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며 상상과 글쓰기를 삶의 버팀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경험은 훗날 작품 속 인물들의 고독과 회복의 정서로 이어집니다. 1908년 그녀는 첫 장편 소설 빨강머리 앤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이 작품은 한 소녀의 성장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몽고메리는 자연과 일상, 작은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평온한 문체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과 책임, 삶의 무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한 아동문학을 넘어 전 세대를 위로하는 성장 서사로 읽혀왔습니다. 몽고메리는 평생 글을 쓰며 살아갔지만 개인적으로는 우울과 갈등을 겪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밝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힘에 대해 말하는 문학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